잠시 뒤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상황부터 좀 먼저 살펴볼 텐데 지금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밖에 있던 비서관들까지요, 지금 청와대 관저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저 상황을 좀 먼저 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애초에 한 6시 전에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언제 떠나느냐인데, 낮에 떠나느냐, 밤에 떠나느냐도 제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굳이 밤에 떠나는 거는 모양이 안 좋다. 또 하나는 이제 메시지 부분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메시지를 발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청와대 참모들과 작별 인사할 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뭔가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원래 이제 언론들은 내일,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오전쯤 관저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이런 설도 있습니다. 내일이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같은 날 대통령을 탄핵시킨 헌재 소장 대행이 만약에 퇴임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디에 시선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이 내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늘 삼성동 사저 사정이 제대로 됐다면 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곤란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더 있는다고 해서 야박하게 나가라고 하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인터넷이나 이 국민 여론을 보면요.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국민들은 좀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박근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관저에 지금도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국 교수도 비판을 했지만 일반 국민들도 뭐 무전 취식이냐, 뭐 불법 점거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저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지금은 온당치 않다고 보지만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비판도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사저에 무슨 뭐 전기든 뭐든 모든 것이 확보되는 순간 나는 주저없이 떠나겠다, 아마 그런 심정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동할 준비가 되는 대로 일단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제 내일 떠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동 자택의 이제 그 수리 자체가 오늘 아마 도배가 다 끝나고 일부 이제 가전 제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 공사도 이제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요건들을 이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 쪽의 반응도 조금 심상치 않고 또 이제 국민 여론 자체가 사실 대통령이 지금 일반인 신분으로 청와대에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하루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격적으로 아마 오후쯤에 이제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 좀 늦어지는 것은 이제 외부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이 일단 지금 청와대로 아마 돌아오는 그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조금 지금 이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관저에서 좀 이제 환송 행사를 하고 이제 곧바로 아마 출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상황에서는 대통령 이동을 위한 차량 준비는 이미 완비가 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대통령이 그래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 과정은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 본인이 지금 4년 넘게 지금 저기 계신 것을 지금 4년 아마 하고도 한 10한 5일 정도가 아마 되는 날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2월 25일 날 모든 국민들의 축복 속에서 떠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본인이 지금 이제 자초한 이 최순실 국정 게이트로 인해서 이 지금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앞서 우리 진성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하루라도 더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물론 이 모든 사태를 그 자초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이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그 일종의 이 그 칩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은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는 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지금 초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이 떠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과 그리고 자신의 그 지금 지지층들이 이 자신의 그 탄핵 기각을 요구하면서 길거리 시위했던 분들이 상당히 과격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제를 호소하는 그런 마지막 모습이 정말 좀 그 절실한 그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까지 사저로 언제 돌아가느냐가 하나의 그렇죠. 관심이었고 가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지금 현재 저희 청와대 취재기자 얘기로는 별도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지를 처음부터 메시지를 준 상태에서 이제 관저에 있다 그러면 예. 야박하다 이런 얘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 없이 관저에 지금 있기 때문에 불법 점거라는 그런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결국은 메시지는 던지지 않을, 본인이 직접 음성을 통한 메시지는 던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예. 그래도 아마 사저에 간다면 약간 그 지금 친박 단체들이 지금 박사모 회장이라든지 와 있거든요, 사저에. 지금 많이 몰리고 있죠, 사저 그러니까 앞으로요. 거기 가서는 예. 그래도 뭐 약간 인사는 하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추측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열렬한 지지자들이 이제 경찰하고 또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예. 그럴 걸 좀 방지하려면 음성을 통한 어떤 메시지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는 전달을 하긴 어렵고 예. 진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서라든지 아니면 참모를 통한 어떤 간접적 전달 그런 부분은 가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선고가 난 지 오늘로 3일째거든요, 횟수로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를 남기지 않은 건 아닙니다. 침묵도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통령께서 지금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뭔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저는 사실 뭐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 이런 발언은 이제 대통령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 승복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떠날 때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예. 정치 지도자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국민들 특히 51.6%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분들 아닙니까? 예. 오히려 이분들이 지금 좌절과 어떤 뭐 배신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예. 이제 조금 자제합시다 정도 아주 간단한 메시지 정도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또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저 근처에 지지자들과 저는 악수 정도는 모르지만 메시지를 남기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또 말씀을 잘못하시면요. 예. 이런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을 또 부추기는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은 비판이 어떤 게 나오냐면요.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게 피를 이야기하고 불복을 이야기하던 분들은 사실은 다치지 않습니다. 예. 본인들은 나름대로 본인의 일을 하지만 그 말을 듣고 흥분해서 거리에 나왔던 70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예. 전직 대통령께서 자기 사저 근처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무슨 말을 한다? 예. 전 이 메시지도 상당히 건네기가 힘들 거로 저는 봅니다. 삼성동 사저 앞에 좀 잠깐 모습을 볼까요? 지금 지금 보여드릴 곳이 삼성동 사저 앞인데 지금 정면에 보면은 형광색 이제 녹색으로 경찰들이 있고 태극기가 간간히 보이기는 같지만 지금 저 골목 사이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주택가여서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골목이 굉장히 좁은 데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차가 이제 끝까지 들어올 때 와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고 아마 일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뭐 기자들 이제 촬영 기자들한테 상당히 좀 폭행도 하고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한 좀 강력한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탄핵 그 8대0 이제 인용 났을 때 뭐 그때 울고 또 일부는 과격한 행동도 하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저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렬 지지자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대통령의 얼굴을 이제 보여주는 순간에 상당히 좀 분위기 자체가 격앙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예. 좀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좀 위태로운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저기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골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 대통령 사저 앞쪽으로 길이 차선도 없는 좁은 골목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가 사이에 있는 곳이요. 근데 오후 시간이 되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분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저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거의 지지자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취재진하고 지지자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충돌이라든지 어떤 격렬한 반응은 없는데 예. 대통령이 도착할 무렵, 전 대통령이 도착할 무렵은 상당히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도착을 해서 차량에서 내리거나 예. 아니면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됐을 때 과연 그 지지자 박사모 회장을 비롯한 그 많은 지지자들이
어떻게 좀 반응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예. 사실은 좀 불상사가 걱정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메시지를 던졌어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메시지를 그렇게 안 던진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성은 좀 전혀 배제 못한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저희 언론사가 담을 수는 없고 나중에 청와대가 제공해주는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모습이 삼성동 사저에 내리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습은 아마 차로 이동하는 모습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은 과연 삼성동 사저 앞에서 내리느냐 마느냐 그것도 아직 불투명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 차가 어차피 안으로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걸로 물론 그 집안에 주차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예. 바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앞에서 그 사저에 이르면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4년 전을 한번 되돌려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떠나는 날 예. 아침의 순간을 보면 저 골목이 그 인근의 주민들로 꽉 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특정 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이 지지자들로 꽉 찬 점을 보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동안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결과를 한눈에 대실히 드러내 보이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지지층들은 사실 오늘 5시쯤에 퇴가할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걸 보면 이 지금 아마 청와대 측에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예. 층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이 소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이 공경의 모습을 너무 비감스럽게 생각해서 자칫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지금 들어온 우려가 되는 측면이 소식은 있습니다. 지금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소식입니다. 오후 6시 30분쯤에 청와대에서 떠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에는 청와대 참모들, 비서관, 행정관들을 포함해서 인사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인사가 마치면은 6시 30분쯤을 전후해서 6시 30분을 전후해서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삼성동 사저까지 한 30분, 20분 걸리겠죠. 예. 뭐 터널 지나서 한남대교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요. 예. 6시 30분이면 일몰 시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착 시간은 아마 7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아마 저것도 짰는 게 아닌가. 좀 낮에 가게 되면 예. 어떤 얼굴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밤에 어떤 가는 모습을 그래서 6시 30분으로 지금 한 게 왜냐하면 예. 사진도 지금 사진 기자도 지금 다 가 있거든요. 그럼요. 찍고 다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기념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예. 기록 사진 아마 찍은 걸로 보이는데 그랬으면 30분 정도 시간을 더 주는 거는 일몰을 아마 다 보고 예. 일몰 후에 아마 저녁 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에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진 의원께서 초반에 낮에 가는 거하고 밤에 가는 거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해가 진 다음에 아마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서울 지역은 밤에 비 예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참 좀 서글픈 생각이 좀 들고 또 지금 방금 자막에 나왔지만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에서 이제 백담서로 갈 때 보면 전직 참모들이 막 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사회부 기자 시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다 보면 허문도 이런 분들이 쫙 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오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 9시부터 와 계신다는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은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정보 같은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어제부터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것 같은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성공했던 정치인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자막 보면 조원진 의원이나 몇 분은 김진태 지금 의원이요. 몇 분은 아마 그것도 대통령하고 아마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하면 이것도 힘든 건데 저렇게 오는 건데 저런 장면을 보면요. 예.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좀 던져야 됩니다. 저기 와 있는 시위하시는 분들이요. 예.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말 한마디 나눠본 분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지금도 지지하는 몇 퍼센트의 국민이 있다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좀 메시지를 좀 던졌으면 좋겠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참모들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만나고 티타임 같은 걸 하고 난 뒤에 이제 떠날 텐데 6시 반쯤 청와대를 나오게 되면 아마도 모든 언론사 차량들이 아마 쫓아가겠죠. 따르면서 중계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시작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던지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메시지를 안 던지다가 삼성동 사저 앞에 본인의 지지자들이 있는 곳에서 메시지를 던진다면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이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출발하면서 골목 예. 성명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간 것이 있는데 예. 이제 아마 그런 골목 성명 형식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예, 박 예, 대통령 예, 스타일을 보면 이제 뭐 그런 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청와대 관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관저 사용도 문제지만 이제 관저에 지금 보면은 행정관까지 다 소집했다고 하면 숫자가 꽤 됩니다. 예. 그럼 아마 전체로 다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고 그 관저 앞에 있는 마당에서 이제 간단한 환송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수석 비서관, 비서관, 행정관들 합하면 한 100여 명 정도 넘을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쭉 도열해서 대통령을 환송하는 막 예. 그런 식의 행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1979년에 영예 시절에 그렇죠. 청와대를 나왔을 때 영상 그 모습이 그 모습과 비슷하게 똑같은 거죠. 되는 왜냐하면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때 이제 영예였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저 청와대 직원들이 일렬로 그 정문 앞까지 다 도열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차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길을 통해서 이제 청와대를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좀 그때는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왔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사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요, 11.6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사고 난 뒤에 27일 정도, 한 달 가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물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왜 빨리 안 나가냐고 지금 국민들이 이제 비판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헌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며칠 뒤에 나가라는 근거 같은 게 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가 이래준답니다. 뭐 나갈 때, 예. 탄핵된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11.6 때 생각하면 한 달 정도 청와대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아마 본인은 굉장히 자신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청와대에 좀 더 있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아보니까 예.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 김진태, 조원진 의원 등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온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만날까요? 저는 뭐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그 탄핵이 된 날 그날 오후에 조원진 의원이 청와대까지 직접 찾아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뭐 면회실을 통해서 청와대 들어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말이 없다고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메시지도 지금 만약에 밝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의원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지냈던 분으로서는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는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 물론 직접 육성으로 내놓긴 한다고 한다면 예. 저 청와대 지금 그 측근 참모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서 형태로 된 메시지를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최우진 인수처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예. 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보아 지금의 그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화면에는 박대출 의원과 그러네요. 김민태 의원이 보이네요. 아마 저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강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저는 만약에 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국민의 단합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반드시 좀 받아와서 저분들이 대신 전달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예. 과연 그렇게 하실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정상 그리고 예. 지금까지 태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볼 수 있는 영상이 삼성동 사저에 내려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30분에 청와대를 출발하게 되면은 7시 전에는 사저에 도착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일단 그 앞에는 지지자들하고 본인을 지지했던 국회 현역 의원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대출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마 인간적 도리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거를 자극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복장도 보면 이제 양복을 입고 왔거든요. 예. 시위한다면 저런 복장은 안 하겠죠. 그래서 인간적 도리로 인사 정도 드릴 어떤 그런 생각에 아마 왔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생각하건대 대통령이 얘기를 나눌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한다 하면 또 그것도 또 뉴스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전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평소에 네. 대통령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대통령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향상 집으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들이고 그러지 맞습니다. 않았거든요. 예,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 아마 마지막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의원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도리로 아마 온 것 같고 저 박대출, 김진태, 조원진 의원 말고도 아마 좀 더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사저로 옮기는데 집기류들이 완비가 된 다음에 일단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게 경호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대통령은 저곳에 있어야 되고 저 위치는 이미 노출이 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정부나 또 국가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호와 경비 두 가지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아주 격렬하게 특히 뭐 지지 그룹에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폭력적인 양상까지 일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경호실, 이 경호 담당자들의 책무일 텐데요. 일단은 경호 주변의 경호동, 경호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곳을 지금 제대로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임시 거처로라도 뭐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세계적인 경호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호를 하긴 할 텐데 일단은 굉장히 이 경호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겁니다. 워낙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지금 벌써 1000여 명이 그곳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찬성과 반대하는 그룹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1인 시위를 하거나 또는 지지 그룹들이 와서 뭐 지지하는 목소리로 응원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냈을 때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기도 참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지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경호실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탄핵을 당한 입장에서는 앞으로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헌재 결정이 정말로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최고 지도자를 지낸 입장에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승복의 메시지와 앞으로 정말로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헌재가 검찰과 특검 거부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삼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충실하게 검찰과 특검의 이 조사에 응함으로써 진실을 규명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임 대통령으로서 이제 정말로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마지막 이후에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오늘 가능하면 승복의 메시지를 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부녀 대통령이었다가 글쎄요 부녀 대통령 모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대통령직을 마무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18년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지금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년 동안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가족으로 생활을 했고 또 그다음 18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극을 맞는 바람에 정말 은둔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했고 은둔생활 18년. 그다음에 18년은 국회의원으로서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정치인으로서 18년을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또 어쨌든 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도 비극의 주인공이 됐지만 어머니까지도 문세환이 총에 흉탄에 맞아서 숨졌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부모님이 다 비극적인데 본인도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옆에서 볼 때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변에서는요. 틀림없이 이번에 탄핵이 되지 않고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 경호실이 지금 경호 준비를 못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할 말을 잊었다. 메시지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은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다면 그 주변의 참모들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를 한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런 의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국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TV에 출연해서 평론가들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아마도 탄핵이 될 거라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은데 여의도에 나가봐서 좀 친여적인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요. 아우, 진 의원 잘못 알고 있어. 이거 이번에 기각돼. 생각 똑바로 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게 이제 확산될 수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그거는 뭐 저작거리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 거지만 또 지지자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준비 없이 있다가 준비도 못하고 삼성동 사저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텔레비전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지금 보면 텔레비전 뭐 운반하고 있고 인터넷 선 깔고 있고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참모진 일부는 탄핵될 걸 알고도 불경죄 그러니까
혹시라도 대통령이 화를 내실까봐 말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된 청와대 참모들의 비극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대통령과의 긴밀한 소통은 없었다. 그러니까 참 이게요. 이번 문제만 아니라 정말 국정의 중요한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만약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청와대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청와대 측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거 4대 4로 그냥 찬성 4고 나머지는 그냥 기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시중의 여론과 그다음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닌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만 듣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단순히 이 일만 아니라 다른 일이 만약에 그동안,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번 상황을 보면 그동안 청와대가 어떻게 굴러갔는가에 대한 좀 이제 이걸 파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국정 사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객관적 중립적인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국정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결국 지금의 상황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제가 볼 때 청와대 비서진들이 이거는 책임이 있다. 이건 정말 청와대 비서진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정말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대통령도 사람도 만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보는 사람은 그 사람들 보고밖에 받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세상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구명이 벌써 4개월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다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상황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 집이 보면 거의 폐가같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돗물도 안 나오고 보일러도 안 되고 집도 벽지도 다 뜯겨지고 아무도 관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혹시나 인용될지 모르니까 그럼 대통령이 어디 가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플랜 B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저렇게 보여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짠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감정 자체가 좀 보면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이 너무나 준비가 없고 그 비서진들도 그렇고 그 변호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면 좀 붕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탄핵 정국 속에서도 대통령이 정규제 TV 인터뷰에서 여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다는 얘기를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청와대 참모진들이 제대로 보자 못한 부분은 우리가 최순실 국정 게이트 농단에서 보듯이 여실하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아무런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정규제 TV하고 인터뷰에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자신은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 그리고 재단 모금이나 이런 것들은 통치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국정농단을 한 부분은 자기는 몰랐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2명 플러스 1명 정도는 충분히 기각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로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 자체를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탄핵 선고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전에만 매달린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까움도 안 되는 걸 갖고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기각 이후에 지금 이제 벌어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일종의 여론전을 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이 그런 작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헌법의 이 건의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적인 그런 식으로 또 잘못을 되풀이를 하려는 그러한 행동으로 비쳤기 때문에 결국 파면에 이르는 결국 자승자박이 된 그런 꼴이 됐다고 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대통령 대리인단 그 훌륭한 많은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한테 그 기각 확률, 인용 확률 이걸 다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인데 왜 설명도 안 하고 변론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번 방송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변론하느냐. 법적으로 따질 걸 따져야 되는데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절차라든지 절차를 따지려면 처음부터 따져야 되는데 늦게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잘못되고 있는 모습이 특히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재판부를 설득하지 않고 방청석을 상대로 변론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면 아예 김평우 변호사의 몸이 아예 보질 아니고 않습니다. 방청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가
결국은 이 대통령한테 그 변호사들도 직언을 하지 않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들고 누가 보더라도 제가 느끼는 감정하고 또 그 대통령 변호인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예. 본인이 재판에 가보면 재판관들 표정들을 읽잖아요. 읽었으면 그거를 의뢰인인 청구인 그 피청구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안 해줬는지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0%도 가능성이 있으면 보일러 깔아놓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래서 납득이 안 됩니다. 막판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각자 대리라고 그랬네. 각자 변론이라고 했네. 각자 대리가 맞긴 한데요. 예. 각자 대리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팀워크이거든요. 변호하는 거는. 예. 팀워크이면 누가 어떤 부분을 하면 누가 어떤 부분을 하고 국회 소추인단도 팀워크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 뭘 담당하고 그 국회 측 역할을 변호사들은 나누는 거죠? 역할 다 나눠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자체가 뭔가 다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었나 이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 부분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했을까를 조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진영 최순실 씨를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또는 최태민 일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 국회의원이 됐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상당 부분은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동안에 최태민 씨 일가가 심지어는 처음 출마할 때 아예 그 이사까지 가서 같이 살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그거는 자기들 주장이지만 5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선거자금까지도 모든 게 최태민 일가가 도와줬다는 건데 예. 게다가 저 비서관 보좌관들 누가 뽑았습니까? 정윤회 씨, 최순실 남편이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박근혜라는 정치를 만든 데는 예.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최순실 씨와 그 주변의 인물들의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전폭적인 예, 지원이 컸다고 존재했다.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없었다고 하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서 정치인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전역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청와대를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자신의 집. 무엇이냐면 자, 어린 시절부터 18년 동안을 청와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이 강아지와 같이 막 뛰노는 뛰어놀고, 모습도 예. 많죠. 그게 예. 어린 시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게가 본인의 가정입니다. 예. 그렇게 살았다가 아버님이 비운으로 가시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청와대를 나올 때 예. 나는 언젠가 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 그런 증언들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그래서 드디어 성공해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예.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최순실 씨를 우리가 범죄 혐의로 비판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최순실만한 동지도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 뭐 박대출, 우리 뭐 조원진, 김일태는 예. 봤지만요. 저분들은 제가 18대 국회의원 할 때 느낌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뒤늦게 조인한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든 분이 김진태 의원이지만 예. 김진태 의원은 제가 진정성은 의심치 않는 게 저분은 초질관 비판을 받든 말든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저 집회에 나왔던 분이고요. 예, 예. 친박 의원을 보면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어려울 때는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다가 태극기 집회가 드디어 이제 좀 사람이 모이니까 잠시 얼굴을 보였다가 또 안 나타납니다. 저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친박들에 대해서 저는 비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을 갖고 온 상당한 책임은 친박들인데 예. 우리가 그동안에 언론에서 친박 실세라고 떨던 그 많은 중진 의원들 예. 어디 갔습니까? 아니 저기 가지 않더라도 지금쯤은 개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생이라는 게 예. 아까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 할 때 제가 취재기자로 가보니까요. 예. 전직 장차관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마치 조폭처럼 딱 대통령 뒤에 둘러서가지고 의리 있게 어쨌든 간에 그게 꼭 우리 생각하고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게 어떤 정치인의 그 배신과 이런 거에 상관관계인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배신과 의리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비극적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금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사주로 돌아가는 저장소에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친박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모 관리도 예. 인간적으로 참 실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친박계 이렇게 저희가 부르는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활용 내지는 이용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 그렇죠. 친박이라는 조직 자체가 예. 세상에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건 잘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뭐냐면 예. 어떤 지역이나 이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친박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뭐 친박연대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적인 측면에서 이제 친박연대라는 게 사실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본다면 상당히 자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에 어떤 그 과정 속에서도 보면 그 충성도와 또 실질적으로 친박이 그 대통령을 이렇게 뭐 자주 만나고 이런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친박이라 예. 하더라도 실제로 그 중에서 대통령하고 별로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알기로 이제 옛날에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저 이제 저 사저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에 이제 매일 저녁에 보고를 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한 핵심 친박 의원이 자기가 이제 친박 7세인 줄 알고 저 집에 갔습니다. 예. 근데 저녁에 대통령은 딱 7시 이후로는 일체 사람을 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들어가서 보고를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바로 거기서 문 앞에 그냥 서류 놔두고 가세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친박은 뭐 자신과 관련된 그냥 자신의 어떤 필요성에서 오는 것이지 예. 이게 동지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친박 의원들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난 그렇죠. 대통령하고 뭐 못 만난다. 항상 그냥 뭐냐면 그건 이제 예. 그냥 과심하고 다녔죠. 실질적으로는 친박 중에서 정말 대통령하고 한 번 만나서 독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왔고 오히려 예. 최순실과 대통령이 그 모든 것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지 예. 실제로 친박은 거의 이제 좀 그냥 환상의 어떤 조직 비슷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터지면서 그 환상이 무너진 게 예. 결국 이 친박 중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아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저 몇 사람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들도 사실은 뭐 처음부터 오리지널 친박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대통령 주변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충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자체가 예. 결국 실패한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들어온 소식만 좀 전해드리면요. 저희가 6시 30분 전후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날 것이라고 이제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서 조금 청와대 관계자들과 인사도 하고 좀 정리 등을 통해서 6시 30분보다는 사저로 출발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주변에는 최순실 씨 지금 구치소가 있고요. 예. 비서관 3인방 1명 구속돼 있고 2명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뭐, 지금 그 대통령의,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박탈당합니다만, 이제 예. 경호나 경비는 이제 지금 제공받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경호관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한 명으로서 지금 이영선 이영선 경호관이 같이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영선 이 지금 경호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보통의 경우는 대통령과 같이 들어간 경호관들은 같이 또 나오는 것이 또 그 청와대에 관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도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지금 재판을 예, 그렇죠. 재판을 받아야 돼. 예, 재판을 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뭐 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만간만 1심 결과가 나온다 보면 예. 아마 이영선 경호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에서 떠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제대로 보좌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 윤전추 행정관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예.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뭐 피보다 진한 물이라고 하는 최순실과 관계는 이렇게 어그러졌다고 한다면 예. 자신의 그 친동기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박지만 씨라든지 뭐 박근영 씨라든지 이 뭐 그런 이 가족들과 다시 관계를 복원하면서 가족들의 조력을 받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박지만 이지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최순실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한 부분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 여력도 있고 예. 나름대로 또 상당히 주위에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박지만 씨하고 정도만 관계만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사저에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마음을 열지는 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죠. 지금 저희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은 7시 정도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저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7시에 청와대를 출발하면 그때도 해가 졌을 것 같고요. 삼성동에 도착하면 완전히 해가 진 상황에서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예. 궁금한 게 지금 청와대 출입자들이 어디까지 취재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약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도 뭐 기자 출신이니까 관심이 그거였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실 때 기자들하고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면 저 사자 앞에 저 혼란스러운 저 장소보다는 자 참모들 같이 예. 지금 뭐 실장도 있고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만날 때 사실 본인이 오케이만 하면 대표 기자가 한 명이 찍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수 있죠. 지금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피타임 하고 있다면 소리는 죽이더라도 그 장면 정도는 중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자 미리 사전에 양해를 하면 마지막에 뭐 나머지 이야기는 밀당으로 해서 이제 비공개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한 2분 정도는 오픈을 시켜서 예. 국민들이 들을 수 있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 저 참모들한테 한마디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계속해서 청와대 앞만 지금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저 청와대 앞으로 차가 나올 때까지는 예. 완전히 비공개를 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 가능성이 예.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계속적으로 문의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고 조금은 늦어질 것이다. 7시쯤 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면 바로 그게 제가 아쉬운 게 예.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국민들한테 좀 뭘까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고요. 예.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때로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말씀하시고 이런 걸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 마지막 순간까지 그 좀 신비주의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 비공개 기자회견 때도 일문일답을 거의 안 해서 비판을 좀 받으셨는데 지금 마지막 나오실 때는 저는 좀 마지막 모습을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문을 나와서 차석에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물론 지금 대통령 측은 이제 탄핵 당하고 파면 당했지만 예. 청와대에서의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저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의 뭐 알고 싶은 욕구랄까 이럴 때 예. 이럴 때에서는 어떤 영상 서비스 같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 조금 좀 무력해지는 좀 느낌도 듭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참 뭐 여러 가지 추억과 기억이 남아있는 곳인데 그 영상들을요.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 우리 똑같은 소망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또 힘을 주신 덕분에 제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고마운 그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년 후에 멋있게 큰 박수 받고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4년 전에 사저를 떠나면서 주민들과 나눈 얘기가 지금 와서 보니까는 글쎄 어떤 생각 드세요? 참 인간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인간 예. 박근혜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청와대에 이제 이렇게 18년 얘기를 했는데 그 연에 맞게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집권해서 들어갔는데 예. 또 안 좋게 또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저에 당연히 5년 후에 만날 거라 생각하고 저렇게 얘기를 다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죠. 이렇게 예. 누구도 예상 못하게 1년 일찍 예.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또 바뀔 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또 행동들을 뭐 어떻게 뭐 필요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뭐 어차피 정치인 박근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메시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대선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수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 것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끝까지 늦고 예. 못하는 모습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메시지를 안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또 늦었잖아요. 처음 바로 헌법적 결과가 났을 때 예. 메시지를 던졌으면 하는 또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탄핵되기 전에 뭐 사임의 방법도 있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어떤 시간들을 계속 놓치고 있는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 의원님하고 다 지적을 했는데 예. 좀 이 지금 보도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좀 통제가 되는 상황인지 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닌 상태인데 이 모습들을 또 못 보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남은 거는 검찰 수사. 그러니까 지금 거잖아요. 부분은 검찰 수사는 사실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대선을 염두에 둬가지고 5월 9일로 좀 추측이 되는데 5월 9일 이후에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중앙지검 특수본에서는 뭐 바로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에 연루가 돼 있어요. 예. 같이 공범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혼자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수사를 안 하면 법원에서 먼저 증인으로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예. 다만 삼성동 사저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가 좀 돼야 될 부분이고 청와대 압수수색이요. 예, 아마 검찰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로 뭐 소환은 몰라도 예. 소환을 따질 거예요. 따져가지고 끝까지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라면 강제 수사, 뭐 체포라든지 예. 영장을 통한 그런 부분도 지금 고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 계속적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상황이 연속으로 전개된다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삼성동 사저 2층에 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대통령을 좀 맞을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로등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조금 서울에 어둠이 조금 내리고 있는데 어둠이 글쎄요 깔린 다음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출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 미룰 이유 전혀 없다. 예.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과정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다 거부했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을 거부했다. 예.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거고요. 또 국민적인 시각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준 그 시각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가 사실상 특검에서 합의가 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과를 따져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 중에서 증인 또는 본인이 또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돼 있어서 공범으로 지금 처리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가 완료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조속히 사실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이제 대선이 이 60일 전이기 때문에 이제 58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가능한 기본적인 대면 조사라든가 이 수사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검찰도 그런 국민적인 시선 또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과정을 주목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대선 이후로 미뤄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예. 과거의 대통령들이나 뭐 문제가 있을 그런 때 다 전례가 있죠. 직접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고 뭐 아들이라든가 또는 형이라든가 제3자에 의해서 연결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는 본인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대선 주자들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현재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여론이 거의 뭐 90%가 넘는 압도적인 그리고 반대하는 여론이 뭐 6% 정도 뭐 최근에 나온 조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압도적인 국민의 여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들 예. 그리고 검찰과 특검의 조사 이런 내용들을 고려한다면 역시 검찰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헌재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이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검찰에게도 상당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제 이미 그 헌재로 넘어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헌재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다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의 고심에 찬 결정의 참뜻을 헤아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글쎄, 진열, 저때 2004년도의 모습을 보니까 저때도 탄핵 소추를 제기한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헌재의 결정에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없고요. 완전히 처지가 바뀌었죠. 저 당시에 그 김기춘 전 실장이 검사 대표 공격수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 했으니까. 근데 그 자리를 지금은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기소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당시에는 지금 이 김평호 변호사나 이런 변호사들이 있던 그 자리에 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정미 재판관의 저 판결이 지금 상당히 동영상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헌재 법리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유도 중요하지만 정말 뼈아픈 것은 대통령이 탄핵이 제기된 뒤에 보여준 태도, 국회와 언론이 비판할 때 그것을 은폐하려 했고 부인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 이분은 헌법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아픈 비판입니다. 게다가 저거 말고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최순실이 지속적으로 국정농단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조 내지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의 저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소홀할 책임을 느끼지 않는 데다가 압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파면하지 않는 것보다도 헌법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말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뼈아픕니다. 왜? 대통령 선서가 뭡니까? 첫 장면이 헌법을 수호하고 옵니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저 장면은 굉장히 아픈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저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법치주의, 쉽게 말하면 보수정치, 보수 가치의 핵심인 법치를 지켜왔는가.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보였던 그 태도들 그리고 특검 검찰에 대한 조사 안 받고 한 거짓말들.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게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태도도 참 국민들로서는 실망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면 청와대 직원들이 녹지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녹지원에서 제 기억으로 한 100m, 150m 약간 저기 고개를 약간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면 거기 관저가 있거든요. 아마 관저에서는 아마 수석 비서관급이나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뭐 이런 분들하고 아마 티템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 밑에 있는 녹지원에서 뭐 예를 들면 일렬로 줄을 서서 대통령의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그 녹지원에서 놓으면 이 바로 왼쪽 녹지원에서 내려오면서 왼쪽으로 가면 이 청와대 이 춘추관으로 연결이 되는 삼청동 쪽으로 그렇죠. 삼청동 연결이 되는데 저 조그마한 바람이지만 마지막에라도 기자들하고 마지막에 작별 인사도 하면서 아마 대국민 메시지를 좀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녹지원이 사실은 이제 지난번 1일날 그 신년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기자들하고 이제 그 기자회견한 바로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탄핵 문제에 대한 이제 본인의 입장들을 이야기를 했죠. 사실 녹지원이라는 게 저게 이제 그 외빈이 올 때 이제 그렇게 모시고 순수 저기가 이제 한옥으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자기가 청와대에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여기 와서 그 소나무에다가 그 그네를 매서 태워줬던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재임 중에 저 녹지원에 한 번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처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 기자회견 처음 가고 이제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녹지원에 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참 어떤 가족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페어웰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어렸을 때 녹지원에서 아버지가 그네를 밀어주면서 하던 곳에서 결국 마지막 정말 탄핵이 돼서 오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사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언론과 저도 뭐 칼럼을 통해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제발 좀 대통령이 미리 이 좀 청와대 그 탄핵이 되기 전에 좀 자리를 내려놔라. 왜냐하면 사실은 탄핵된 대통령과 탄핵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통령은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야 얘기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나왔던 이유죠. 바로 그 전날까지도 그래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좀 이 탄핵되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좋고 역사를 위해서 좋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탄핵된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자, 미국계 400년 역사 동안 민주주의 역사 동안 탄핵된 대통령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탄핵된 대통령이 한 4-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한 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후지모리 전 뭐 페루 대통령이라든지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미리 좀 이것들을 영광스럽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조금이라도 어떤 영광을 누리려 한다면 그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집도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돼 있는 것이고 참 여러 문제로 보면 정말 순간순간 문제를 좀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마지막 길로 가는 거죠. 지금도 기회가 남아 있어요. 메시지가 한번 던져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늦다고 얘기를 우리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도 지금도 사실은 불만이 있고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우리 평론가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상황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데 그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는 없다는 게 너무나 끝까지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메시지를 좀 던지고 뭐 기자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지금 원천적으로 좀 봉쇄된 상황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메시지가 나오거나 또는 정말 어둠 속에서 뭐 주민들과 인사를 하거나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틀 동안에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리고 청와대 이 여러 참모들의 동향도 거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패닉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당연히 기각이 되거나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탄핵이라는 정말 엄청난 바윗돌에 짓눌려 있어서 더 이상 심리적으로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못 내놓는데요. 제가 닉슨 대통령이 하야할 때 그 마지막 하야 연설하는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 시간부로 제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그리고 존슨 이 분에게 이 자리를 물려준다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굉장히 담담한 그리고 건조한 어투로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 연설이 저 귀에 생생한데요. 사실은 그렇게 국민들께 정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심정들에 대해서 절절하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던 그 얘기들 그 헌법재판소에 지적했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죄하고 또 앞으로 정말 좋은 전직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에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놓치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두 대통령,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 중에 닉슨 그 대통령의 참 담담하고 절절하면서도 그러나 건조한 목소리. 좀 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최소한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의 예의와 또 같이 소통하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여준다면 그 뒷날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는 어둠이 내리면서요. 가로등이 밝혀져 있고 청와대 안에서 차량이 나온다거나 사람이 나온다거나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만간 나올 것 같다는 소식도 저희 취재기자들한테 들리는데 지금 시간이 한번 계속적으로 밀려진 상황이라 나온 다음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이 일단은 좀 나오긴
하는데 대통령이 탄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은 주중한 방향에서 저 영풍문 쪽으로 오는 그 앞에 그러네요. 일반 차량. 예. 근데 아까 5시쯤 나온다고 첫 보도가 나오는데 계속 시간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나오시는 모습하고 예. 낮에 나오는 모습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밤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계속적으로 예. 역사에 남는 사진 그렇죠.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아까 삼성동 사저를 보면요. 아까 궁금한 게 자막에 2층에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불이 이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오늘 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와서 삼성동 사저에서 첫 밤을 지내는 그날 예. 삼성동에 있는 저 집 안에는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아마 경호실 직원이 사저 안에 일부를 갖다가 경호용으로 아마 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 지금. 안에요? 집 안에요. 예, 집 안에 왜냐하면 말했어요. 지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경호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경호동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집 안에 일부를 갖다가 경호실 시설로 쓴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밤에 누군가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 주무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함께 저 집에서 뭐 식사를 도와주든지 뭐 하든지 간에 같이 예, 지낼 예.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안에서 불이 켜진 걸 보면 지금 저 안에는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청와대 직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인이나 뭐 가족일 수도 있는데 가족일 가능성은 좀 낮고 예. 그렇다면 아까 저 차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족들이 지금 저 집에 들어가서 자 걸레질도 하고 예, 준비도 예. 하고 TV도 뭐 손도 보고 그 다음에 언니가 오면 자 누나가 오면 같이 받는 건데 지금 저 집에 저 모습을 볼 때는 예. 누군가 도움이나 이런 분이 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가족이나 지인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뭐 박지만 회장이나 박근영 전 이사장이 들어갔다면 취재진의 눈이 떴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네. 본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박지만 씨는 두 분이 좀 다릅니다. 박지만 씨는 누나가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걸 예상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예. 지금 박지만 씨가 걱정하는 것은 누나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박근영 씨는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태극기피도 나오고 방송도 출연해서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 집에 지금 누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약에 함께 지낸 분이 있다면 저분이 앞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은행 업무라든지 또는 뭐 본인이 차를 모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 요리하고 밥하고 은행 대출을 하든 뭐든지 모든 것을 이제는 혼자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비서관이 도와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취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안에서 불을 켜고 지금 준비하는 저분들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예. 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의 사실은 좀 정신적인 어떤 건강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대목인데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카들과 함께 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아마 청와대 계실 때도 조카들이 이제 지금 뭐 그 박지만 회장의 지금 자녀들이 보면 쌍둥이도 있고 또 자녀가 지금 3시간, 4시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그 조카들에 대한 초기에는 왔었죠. 아닙니다. 한 번도 한 번도 들어가지 가지 않아요. 이게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 이제 대통령이 처음부터 가족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예. 한 번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어떤 정신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조카들인 것 같아요. 그런 조카들 만나면 조금의 어떤 기쁨을 누리면 사실 이런 좀 이 슬픈 것도 좀 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본인이 빨리 정적으로 회복을 하면 나름대로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는 정말 가족들밖에 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측면에 본다면 아마 이제 박지만 회장이 좀 중심이 돼서 가족들이 좀 대통령을 좀 케어해주는 뭐 그러한 어떤 좀 조치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좀 예상 이동 경로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를 출발해서 광화문을 거쳐가지고요. 3호 터널을 일단 지나서 반포대교를 좀 건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동 사저로 이동을 하는데 신호를 만약에 좀 막아준다면 저 거리 자체가 15km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 보면은 저 삼성동 사저를 최순실 씨 사람들이 관리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임선희 씨죠. 최태민 씨의 그 임선희 씨가 계약을 했다라는 그 진술들이 사실 좀 확보가 됐었거든요. 예. 막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에서는 받았을 때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맞는지 이 구매한 어떤 계약한 어떤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검에서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부분들을 잘 확보를 예. 못했습니다. 그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삼성동 저 사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삼성동에 지금 사저로 돌아가지만 이 삼성동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 지지자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예. 사실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청와대를 나올 때는 이제 신당동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집으로 왔었죠. 예, 예. 그러니까 신당동에 지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남기업 회장이 이제 마련해준 그 성북동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예. 거기도 지내다가 이제 장충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장충동 집을 팔고 1990년도에 바로 지금 현재 있는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를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제 매매가가 한 6억 정도 됐어요. 장충동 주택이. 근데 당시에 이제 저 집을 살 때는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4억 정도가 비죠. 근데 당시 이제 부동산 중개인에 따르면 모든 그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임선희 씨가 와서 다 수표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이제 내가 그 집 장충동 집 판 걸로 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나머지 빈 4억은 그럼 어디서 충당했느냐. 이게 아직 이제 해명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수표로 이제 지급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을 그 임선희 씨가 하는데 이름만 박근혜 이렇게 써서 그냥 자기가 명의만요. 이제 명의만 예.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장충동 집에 돈을 받기 전에 이미 다 지불을 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예. 공동지갑론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죠. 그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그 저 부분을 부분이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저 돈이 임선희 씨 가족의 어떤 돈으로 산 것이 아닌가. 예. 네, 그렇게 지금 의심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해명돼야 할 텐데 문제는 저게 이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뭐 자료가 있는지 뭐냐면 본인이 뭐 은행을 전혀 하게 없기 때문에 뭐 계좌도 없고 예. 다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난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검찰이 공을 받았는데 대선이 60일 뒤면 대선이고 이게 시간이 끌수록 검찰에게 또 의혹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게 이제 지금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 지금 이제 여당은 사라졌으니까 민주당 쪽에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쪽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만약에 검찰이 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한다고 칩시다. 예. 자, 사지로 가자마자 검찰에 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서게 하고 구속까지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역풍이 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이. 근데 또 반대로 자, 선거 기간이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자. 예. 그러면 또 반대의 역풍이 또 붑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검찰은 앞뒤 볼 것 없이 원칙대로 하는 것이고요. 여야의 대선 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다. 지켜보다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가타부타 얘기할 지금 것이 아니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판을 그동안 많이 했지만 예.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가혹한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파면됐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또 지금 검찰이 바로 와서 자 빨리 나와. 그거는 제가 좀 과거한 거. 다만 이제 이 출국 금지 같은 거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칙대로 검찰은 예. 가면 되는 거지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인데 예. 검찰이 그동안 워낙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잘못하면요. 다시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검찰이 정치권은 보지 말고 오직 법리만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명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이분들도 예. 전직 장관, 차관 대단한 분들인데 이분들 재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전해진 좀 상황 좀 정리해 드리면요. 애초에 6시 30분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잠시 뒤 한 3, 4분 뒤인 7시쯤에는 출발을 할 거라는 좀 보도가 좀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것저것 재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대로 법대로 진행하면은 되는 이게 거예요. 뭐 자고 오면 예. 안 한다는 그 특검, 박영수 특검 했던 말 그대로 하면 돼. 교과서대로 하면 돼요. 예. 있는 대로 조사,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참고인 조사하면 참고인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소환하고 진술들을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진술들, 그런 것들, 뭐 또 블랙리스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확인한 후에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예. 구속이 가능한 상황에는 구속을 하는 거고 구속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구속영장을 안 하는 거고 막 그런 것들은 검찰이 뭐 더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은 지금 입장에서는 우병우수석 수사도 잘 안 됐다 그러고 대통령 그
대면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원칙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또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한 여론도 높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동 사저 금방 얘기를 했지만 최순실 재산 부분도 특검에서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뭐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특검만큼만 해주면 제일 좋긴 한데 뭐 그만큼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봤을 때 예. 원칙대로만 하고 아까 우리 진 의원님 정확하게 말한 것 같아요. 너무 세게도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약하게도 할 필요 없고 그렇죠. 주어진 대로만 예. 대로 법대로만 한다면 뭐 검찰도 뭐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예.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의 모습은 어둠이 이제는 완전히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대선이 임박하다 보면 그런 검찰을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흔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층 입장에서는 박근혜 예. 대통령에 대한 그 대면 수사가 아무래도 검찰 소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만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면 이제 삼성동 사저에서 내 검찰의 그 대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 못 나가겠다. 뭐 그렇게 버틸 경우에는 더 그 정치적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상황이지만 그렇게 되면 뭐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앞서 뭐 지금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골목 그 담화 같은 경우는 예. 백담사를 떠날 때가 아니라 그 1995년도에 그 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법 심판에 세울 때 그때 이 검찰에 못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간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따라가서 합천에서 연행해 왔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렇죠. 예. 새벽에 골목 성명 발표하고 내려갔는데 저는 뭐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고 한다면 상당히 정치적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그러한 전직 대통령의 그러한 그 정치적 액션 자체가 상당한 후폭풍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애정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예. 아마 그 대한민국 법 질서가 규정하고 있는 그 절차대로 예.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뭐 앞서도 두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예. 정치적 고려 없이 법적 절차대로 하면 되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았습니다. 예. 그런 전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도 다 우리가 법대로 다 해왔거든요. 그거 예.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지금 경호팀은 의전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조만간 한 2, 3분, 1, 2분 정도에는 지금 청와대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차량에 탑승했다는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카메라에는 대통령이 탄 차량과 차량이요. 지금 보이진 않고 있는데 좀 플래시가 좀 터지는 거 바리케이트가 보면은 철거가 됐다고 그러네요. 예, 예. 길을 막았던. 그러면 이제 조만간 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 앞의 모습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한 20여 분 정도 소요가 돼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좀 특별한 메시지를 냈다는 소식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마 바로 예. 이제 그냥 탑승을 해서 내려오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청와대 이제 입구에 보면 이제 바리케이트를 쳐놨거든요. 차량들 오가. 그 바리케이트를 일단 지금 철거를 했고 차량이 올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아마 이제 탑승을 해서 곧 아마 이제 저기에 정문을 통해서 내려가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시는 게 정말 좀 안쓰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둠이 깔린 뒤에 나오시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방송 중계를 통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량은 볼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지금 저거만 보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밤에 나오신다면 삼성동 사저에 가더라도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전등이야 있겠지만 멀리서 보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밤 시위와 낮 시위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회도 밤에 만약 대통령께서 도착하게 되면 예. 조금 이 용접하고 하는 분들의 표정도 좀 다를 것이고요. 지금 상황들이 보이지만 저런 데서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지지자들하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지금 앞길. 저 오른쪽이 경북궁인 것 같은데 지금 어두워서 정확히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청와대 나와가지고 경북궁 옆에
종합회도 조금 지지자들이 그렇죠. 국민민속박물관 그 내려가는 그 길, 참승동 올라가는 그 길에 아마 지금 지지자들이 몰려 있는 모양일 것 같습니다. 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퇴임이라는 것,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맞아서 결국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단면이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퇴임하는 장면, 뭐 저 대통령 퇴임할 때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 기자단과 뭐 티타임도 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행사를 갔거든요. 물론 슬픈 상황 또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떠나긴 하지만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을 남겨둠으로써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또 역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역사도 기록해야 되지만 또 가슴 아픈 역사도 기록해야만 후세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이 장면들 사실은 대통령이 관절을 나서는 모습들 그리고 차에 탑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사실은 기록은 최소한 하고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의무가 아닌가 좀 그런 부분 아쉽습니다. 저런 상태라면 나중에 이제 사저로 가더라도 누구를 아마 만나거나 같이 뭐 최소한 얼굴을 맞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은 거의 뭐 심리적인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지막 국가 최고 지도자를 지낸 그런 정치인의 마지막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네요. 일단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저에 들어가서도 그 18년 칩거했을 때와 같은 생활이 또 반복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사실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상황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밥 해주면 아주머니도 있었고 최순실이 뭐 케어해 주는 것도 있었고 해서 사실 내부 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저기에 뭐 거기 이제 집사 같은 아저씨도 계시고 해서 그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도와주시는 왜냐하면 또 이게 전부 다 대통령 개인 경비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재산이 해야죠. 지금 집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받은 그 저축했던 돈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걸 내가 볼 때 앞으로 한 운전기사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려면 돈이 꽤 들어갑니다. 그럼 그걸 지금 개인 돈으로 다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어떤 모든 부분 뭐 은행 계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본인이 해야 되지 이제 않습니까? 생활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핸드폰도 본인이 개통해야 되는 것이고 막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은 퇴임하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조차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더 하시겠죠. 그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플래시가 터뜨린 거 보니까 이제 좀 나오실 것 같은.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대통령께서 나오시는데 지금 차량에 탑승했다고 하는데 저 차량이 어떤 차량일까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조금 명확하지 법적으로는 않은 애매한 게 이게 헌정사상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해석이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거의 권한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황교안 권한 대행이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은. 그런데 박 대통령이 만약에 자 본인이 타던 그 1호차를 타고 나와도 국민은 또 비판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간인이 왜 저 차를 타느냐. 또 어떤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야 이제 마지막 나오시는데 마지막에 그 타던 차 좀 판다고 해서 문제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춘총관 이야기했지만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춘총관의 기자를 만나서 춘총관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아니 민간인이 왜 대통령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느냐. 그러니까 지금은요.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기 때문에 뭘 해도 지금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든 거기 때문에 지금 관저에서 차량을 탑승했다고 하는데 저 차량이 또 어떤 건지 또 저 차량에 그 함께 가는 그 차량은 또 어떤 것일지 지금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하고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련 법령이 없는 거고 없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파면되는 대통령. 그래서 지금 며칠, 3일, 2, 3일 더 있다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과연 어떤 차량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뭐 브라질이나 세부적 규정이 돼 있는 나라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그런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건대는 그냥 그 1호 차량을 타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거는 왜냐하면 관행도 없고 일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걸 한다 해가지고 위법이나 불법이라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1호 차량이고 그 경호팀대로 나올 것 같아요. 앞뒤로 여러 차량들이 같이 똑같은 차량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가 준비되는 게 의전을 준비한 것 같고 탑승을 하면 이제 곧 이제 나오지 않을까. 여러 대 차량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OECD 국가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OECD 국가 중에는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탄핵이라는 거는 중남미 쪽이 많습니다. 주로 중남미인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같은 경우는 탄핵을 당하는 적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탄핵 당하고 난 이제 집에 갈 때 뭐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것까지 다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거 87년에 이 헌법을 만들 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는데 예. 앞으로 이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했던 그 경험으로 보면 대통령이 그 공식 행사는 1호 차량을 타지만 나머지 이 비공식적인 행사 때는 또 대통령이 타는 차량들이 몇 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1호 차량을 탑승을 하지 않고 아마 대통령이 개인적인 일정을 할 때 타던 차량을 아마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예. 관제에서 차량을 탑승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앞서 청와대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녹지원에 직원들이 남아있다고 기다리고 있다면 만약에 녹지원까지 내려왔다고 한다면 다시 관제까지 그러니까 경사길로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관제에서 바로 차량을 탑승했다는 소리는 녹지원에서 이 청와대 일반 직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앞을 청와대 직원들이 서 있는 거를 차량으로 그렇죠. 그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원래 이제 예. 사실은 대통령의 차량이 경호 이제 방탄 차량이잖아요. 요번에 사실 이제 그 황교안 대행한테 경호실 측에서 그럼 차량을 방탄차를 쓰십시오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행은 또 이제 대통령 물론 대행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황 대행 입장에서 보면 또 대행인데 방탄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여론도 그렇고 해서 차는 타지 않겠다. 대신 이제 경호 자체는 대통령 경호를 이제 하는데 차량 자체는 이제 총리 때 이용하던 그 차량을 계속 이용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지금 대통령 차량은 온전히 이제 청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마 이제 대통령 나가실 때는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관저에서 차량을 탑승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카메라가 지금 청와대 동쪽과 서쪽의 양쪽에서 청와대에서 나오는 차량을 다 찍고 계속적으로 화면을 보고 있는데 의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의전이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경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막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위치도 바뀌고 있어요. 터널, 3호 터널 지나서 나오는 게 어쩌면 가장 빠르고 좋은데 지금 터널 안 지나고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독립문에서 서울역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아마 경호하는 입장에서 뭐 교통 상황이라든지 또 어떤 지지자들 분포라든지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출발이 계속 좀 늦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제 생각에는 오늘이 일요일인데 교통 같은 걸 생각해서 바꾼 거지 뭐 저리로 가나 이리로 가나 경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않고 다만 저 코스는 교통 상황 때문에 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그런 생각은 막연히 듭니다. 박 대통령이 아까도 밝을 때 나오기 싫은 심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본인이 옛날에 18년 있었고 지금 4년 지냈던 곳인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제 짐을 싸서 나오는 건데 마음이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직원들을 지금 다 만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직원들하고 만약에 악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참모들하고 티타임 같은 걸 할 때 본인이 감정이 조금 격화돼서 조금 나을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 거는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정 대통령에게 청와대가 가지는 의미라든가 그런 걸 또 지금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은 뭐 그것도 결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차 타고 나오고 그럴 수는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청와대 이제 직원들의 아마 앞으로 거치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이제 나간 상황에서는 이제 뭐 그 비서실장이라든지 수석 비서관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아마 모두가 다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비서실장은 아마 사표를 내실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뭐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안보실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기묘한 부분들을 빼고는 나머지 이제 비서관이나 일단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좀 퇴임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예전 같으면 청와대 비서관이 퇴임을 하면 한 몇 달 정도는 이제 그 예우를 해줍니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바로 이제 나오게 되면 예전에 한 몇 달 정도 월급은 이제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오면 바로 이제 그냥 월급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황 대행이 어떻게 하냐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전 대통령이 나와버리면 사실 청와대 비서실은 핵심 기능 이외에 나머지 뭐 홍보수석이라든지 뭐 이쪽은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비서진들도 오늘 대통령 나간과 동시에 아마 좀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청와대 수석실에서 하는 기능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되고요. 또 하나는 저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됐지만 황교안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있을 때는 그렇지만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황교안 총리가 명실상부한 대통령입니다. 지금
역할은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도와줄 필요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5월 9일 날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면요. 인수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를 못 짰다면 아주 일시적으로라도 지금 있는 분들하고 근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장관도 그렇고 이번 상황은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한동안은 일시적으로 동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하고 특히 예. 뭐 외교안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속 같은 경우는 물론 그분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뭔가 할 일은 있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국정의 듭니다. 공백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 정상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교체되면 청와대 예. 참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인수위 시기에 청와대 들어갈 새로운 멤버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때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머지 그 구정권의 인사들은 앞서 우리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던 대로 한 3개월 정도는 청와대 직원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 자신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청와대 직원들이 아마 그대로 스테이할 것 같고요. 예. 이 지금 탄핵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앞서 우리 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한강호 비서실장 등 몇몇 정무 라인과 이쪽에만 아마 그 물러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 예. 지금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홍보다 뭐 안보다 정책이다 경제다는 다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하는 쪽으로 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들어가서는 당장은 지금 청와대 참모들 지금 있는 참모들하고 이 불편한 동거 생활을 잠시 동안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헌정사상 뭐 처음 있는 네, 그렇죠. 초일이기 예. 때문에 그 정도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속에 이제 비서실장 유익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이제 그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워낙 노무현 정권과의 이제 인수인계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고 안 돼 버려서 사실은 딱 들어갔는데 본인들이 화장실 위치를 몰라갖고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저 인수인계가 안 돼 버리면 예. 정말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자체도 이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올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같은 어떤 정권인데도 사실은 그 친박과 이제 이 이명박 친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그 서로 어떤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벌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수인계를 정말 하고 뭐 대통령 기록물에 다 이관하고 뭐 이런 조치를 사실은 원래 1년 전부터 하거든요. 네.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사생활 관련된 거는 30년.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15년 동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이상의 어떤 그 판결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임기 말에 다 하고 다 나오는 하죠. 거죠. 네, 그게 총무비서관실이나 연설기록관이 비서해서 다 분류를 하고 청와대 대통령 기록관실 다 이관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너무 급작스럽게 탄핵이 되다 보니까 또 예. 직무정지가 바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지금 관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난망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이제 왜냐하면 비밀 전 정권이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지금 남아있는 비서실하는 중대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가기록원에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대행해서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대한 부분은 한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그런 아마 견해를 내놓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서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과연 동의를 할지 이거에 대한 뭐 정확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대통령 사저도 말이죠. 올해 예산에 68억의 예산이 사저 정축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 퇴임하고 나서 삼성동으로 가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거기 지금 경호동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호와 관련된 보안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68억의 예산이 잡혀 있지만 예. 이것을 뭐 제대로 집행도 못 해보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청와대 앞이나 사저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통신상에 조금 오류가 조금씩 나타나는 점은 저희가 좀 사과를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청와대와 사저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관저에서는 나온 것 같고요. 관저에서 나와서 위민관을 들르고요. 예. 잠시만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시 16분입니다. 19시
16분 지금 청와대에서 차량들이 나와서 지금 사저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청동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창신동 그쪽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장 연거리를 좀 고르지 않고 있는데 이 반대쪽으로 지금 대통령이 탄 차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많은 수의 차량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의전은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경호가 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앞뒤로 비싼 차량을 몇 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막 그거 준비하는 과정하고 또 녹지원에서 직원들하고 인사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소요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아마 지금 가게 되면 저 많은 차량이 그대로 도착할 거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글쎄요 지금 밤이라고 하더라도 가로등도 있고 불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통신 연결 상태가 상당히 고르지 않은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현장에 워낙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연결 상태가 고르진 않지만은 검은 차량과 경찰까지 해가지고 저속도라면은 신호를 지금 다 통제하고 신호를 통제하기 때문에 아마 15분 정도면 아마 난스톱으로 아마 저희 MBN 취재 차량도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녁 7시 16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제 삼성동 사저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해본 경로는 일단 독립문, 우회전을 하는군요. 우회전에서 독립문 서울역 쪽을 거쳐서 반포대교를 지나서요. 삼성동 사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북북역 사거리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거리 지나서 그 사직터널로 해서 사직터널 지나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서울역 쪽으로 한다는 거죠. 신호를 다 이제 열었고요. 지금 사실 경호원들 경호 규칙에 따르면 한번 출발한 대통령 경호차는 절대 100km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자체를 100km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경호상 이게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100km 이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가 보면 굉장히 속도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모든 신호가 이제 끝까지는 다 열려 있는 삼성동 사저까지는 그렇죠. 한 번도 서지 않고 바로 논스톱으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희가 조금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도 시속이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km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차만 안 막히면 금방 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직터널로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독립문 전에 사직터널을 지금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저희 MBN 취재 차량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차량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동하는 경로를 우측으로 찍고 내려가서 독립문 쪽에서 좌회전해서 이제 서울역 쪽으로 아마 여기서 이제 좌회전 서대문역이라고 보이는 좌회전을 해가지고 서대문 사거리를 지나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데 글쎄요 이런 모습에다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아직까지 못 봤다는 점이 조금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차에 탔지만 어느 차에 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는 지금 카메라도 잡기 힘들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요. 그렇지만 이제 취재 차량은 따라가다가 한번 놓치면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 차량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갖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으로 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 답답하긴 합니다. 지금 서울 도심을 어쨌거나 통과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보면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취재 차량 저 앞쪽에 대통령 차량입니다. 뒤에는 이제 경찰 콘보이 차량들이고 아마 제일 앞부분에 이제 서너 대 차량인데 그 중에 한 대가 대통령이 탑승했습니다. 보통 3대와 4대 정도가 같은 차량이 갑니다. 동일 차량이 똑같은 차량. 이제 아마 이제 BMW하고 벤츠 뭐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보통 BMW 뭐 740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타면서 똑같은 차량이 3대, 4대가 가면서 대통령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주로 탑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탔는지는 이제 비밀인데 앞에 앞선 선도 차량이 먼저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보면 서대문 사거리를 지나서 아마 이제 서울역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MBN 카메라 기자가 차량을 타고 밖으로 몸을 빼서 지금 찍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화면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안전도 조금 뭐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지금 대통령이 19시 16분에 저 속도로 하면 한 출발했습니다. 10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금세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과연 박 대통령이 뒷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이 지난 시절 4년을 아마 돌아보고 예. 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장소를 이제 마지막 떠나는 그 회한에 잠겨 있는 모습들 예. 눈에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역사의 한 장면이고 예.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결정점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사실은 좀 더 국민들과 다가가는 모습을 마지막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예. 너무 빠른 속도에서 아쉽습니다. 지금 저는- 사저 앞의 모습을 보면 지금 집 앞까지 지금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허락을 해줬네요. 들어오는 거를요. 근데 아마도 예. 좀 정리하지 하겠죠. 않겠습니까? 정리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경찰들 특히 오늘 제일 바쁜 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강남 경찰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강남 경찰서가 경우에 상당 부분을 갖다 할 텐데 아까 보니까 이제 기자들과 이제 지지자들을 갖다 격리시키기 위한 뭐 준비 같은 걸 하는 걸 보니까요. 예. 대통령이 저기 도착이 되면 아마도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거리까지는 차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예, 예.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내리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라도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건데 예. 대통령께서 지지자를 향해서 정말 한마디 하실지 거리에서 아무 예. 마이크 없이라도 아니면 그냥 들어가실지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통령 당선된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지자들도 있지만 뒤에 보면 자기의 참모들이 몇 명이 이제 보좌를 합니다. 그런데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주로 들어갈 때는 그 옆에 누가 있을까? 예, 지금 예. 저 박대출 뭐 저 김진태 조원진 의원이 가 있지만 저분들은 대통령하고 사전에 약속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저분들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만 또 뭐 할지 한번 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제 아마 취재 차량들이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경찰 간부의 차량들이 좀 취재 차량을 좀 이제 속도를 막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제 이 취재 열기가 과열되다 보면 예전에 예.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 박사들이 있죠. 뭐 완전히 몰리다 보면 차들끼리 어떤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 그 경찰 차량, 오토바이 차량들이 일단 거기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예. 숙대 입구역을 통과하고 남양역 이정표도 보인 것 같았는데 일단 그 지점은 대통령 차량은 이미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동 사저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요. 지금 사저 앞에까지 태극기와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든 지지자들로 보이는데요.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 바로 앞이 이제 문이기 때문에 저 앞까지는 아마 차량이 네. 들어올 수도 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한 25명 정도의 경호원들을 일단 박 대통령의 파견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이 경호원은 이제 5년 동안 기본적으로 경호실에서 하게 되고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요구를 할 경우는 5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아. 원래 정상 퇴임한 대통령은 10년 플러스 10년인데 예. 일단 이제 중도의 어떤 임기를 못 마치고 한 대통령은 5 플러스 5의 5년 어떤 그 할 수가 플러스 있습니다. 5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찰에서 경호를 하게 되는데요. 예. 25명의 직원들이 파견돼서 24시간씩 이제 교도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제 경호동에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봉화마을에 있는 이제 그 경호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권양수 여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경호동에 따로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경호실에서 떠나서 경찰 경비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지금 삼각지를 통과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 신호를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굉장히 빨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뭐 이제 반포대교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 한강대교로 건너는 예. 거죠, 한강다리를요. 예. 한강대 반포대교 지나서 그럼 한 5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 지금 가까이 보이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취재 차량이고 그 앞에 경찰의 컨보이 차량이 있고 그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차량들이 대통령이 이제 탄 차량이 차량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저 앞에도 지금 지지자가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저것을 통과하는 것도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예상 경찰이 어떻게 지금 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집 앞까지 문 앞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리고 문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좀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지자들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또 취재진하고 마주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긴 한데요. 예. 또 앞에 여러 대 경호 차량이 있으니까 저 좁은 골목에 차량들이 다 또 들어갈 수가 있는지 예, 그런 예. 부분도 좀 조금 체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돌발 상황도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워낙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열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찰이 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은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조금 우려도
근데 그래도 있어봅니다. 저기 예. 태극기 집회에 가셨던 분들이 주로 가셨기 때문에 저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불상사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예. 그래도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박 대통령이 차에서 내린 순간부터는 예. 각별히 경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경찰이 그동안 한 걸 보면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은 사적 아주 근접한 거리까지 최대한 그냥 갈수 있는 차 댈 곳이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예. 지금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도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저기서 메시지를 남기실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은 회의를 가능성을 조금 낮게 적게 봅니다. 보신다는 예. 거죠. 집 앞에 계신 지지자들이 정말로 저는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고 지금 굉장히 감정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은 도리어 정말로 어떤 위해가 가거나 또는 누군가 어떤 불상사가 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저기 모인 여러 친박계 의원들은 이번 집회에 나가서도 헌재 결정에도 불복해야 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을 뭐 파면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거친 발언을 했었거든요. 자칫해서 그런 것들이 자극하고 서로 간에 이 감정을 격화시킨다면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제해주고 마지막으로 떠나는 이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은 되는데요. 잘 해주시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지금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화하는 방향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포대교를 통과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통과했죠. 예, 예. 통과를 앞에 차량은 통과했어요. 해서 이제 강남에 진입을 한 거죠. 올림픽대로 성모병원 지나서 이미 예.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 5분 내로는 뭐 도착한다고 되시면은 대통령의 모습을요. 정규제 TV 인터뷰한 거 이후로는 저희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그때 모습도 뭐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두문불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지금 얼굴을 보는데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대한 안쪽으로 돼가지고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또 그것도 저는 의문이긴 하네요. 지금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서 차량이 들어와서 위쪽으로 이제 화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내리면은 그 문 앞에로 바로 차를 정차시킨다면은 제가 볼 보면 때는 이제 저 경찰 차량들이 이제 일단 서서 이제 너무 과속하니까 막고 저기서 있네요. 일단 막고 속도를 조금 조절해서 다시 출발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취재 취재 차량들을 못 가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경찰 차량들이 일단 막아서 왜냐하면 워낙 지금 취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혹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저렇게 가서 중간중간에 섰다 가다 하면서 일단 속도 조절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언론하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측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저렇게 가는 까지 좋은데 삼성동 사저 앞에 간 뒤에요. 어떤 경우는 아마도 국민들이 대통령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근처까지 가고 경찰들이 만약에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파견 나와서 좀 막아주고 하면요. 카메라 기자들이 찍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지미집이라고 이 공중에서 찍는 걸 잘 배치를 해놨어요. 아니 들었는데 그것도 오전에는 지미집 설치를 놓고 시위대하고 또 충돌이 좀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만약에 약속이 경찰, 저기에 질서를 담당하는 경호 책임자하고 취재진들 간에 나름대로 약속돼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지미집이든 뭐든 간에 대표로 누가 풀기자 대표로 찍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저 상황은 만약에 저 좁은 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할 경우에는요. 아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요 그냥 차 들어가고 경찰들이 막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한번 봅시다. 한번 정말 대통령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 집 안까지 사실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주차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올림픽대로 저희 취재 차량이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는데 경찰이 언론사 차량을 한번 차단한 적이 있어서 대통령이 탄 차량은 이미 저 앞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열심히 쫓아가고는 있는데 전 대통령이 탄 차량과는 지금 상당히 거리가 벌어진 상황이고 일단 삼성동 사저가 영동대교하고 성수대교 사이에 있는 곳인데 성수대교 쪽으로 출입구로 빠져나갈지 영동대교 쪽으로 빠져나가서 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조금만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은 삼성동 사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양쪽 이제 저 인도로 통해서 일단 지지자들을 이제 그쪽으로 몰아넣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저게 또 지켜져야 되는데 만약 대통령 모습 보이면 특히 이제 뭐 정강모 박사모 회장은 뭐 대통령 얼굴 봐도 눈물을 흘린다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열렬 지지자들이 이제 저기서 상당히 대통령을 보고서 상당히 또 흥분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 상황이 이제 만약 무너지면 상당히 좀 사고가 생기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나오면서요. 아직까지 저희에게 소식은 전해오진 않았지만은 별다른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을 만나서 했던 또 그 짧은 말을 또 인용해서 보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밤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낮에 나왔으면 그래도 환한 얼굴이고 환한 날씨기 때문에 메시지의 가능성도 있는 건데 추측컨대 뭐 환송 시간이 긴 것도 길었겠지만 처음부터 아마 이 경호를 다 짜거든요. 일몰 후에 나오려고 계획한 게 아닌가. 그래서 메시지를 없이 아주 어둠으로 해가지고 사저로 들어가 버린 그런 것들을 계획한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우리 청와대에서 보도, 그러니까 전언에 따르면 그 관제에서 탑승을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관제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녹지원에서 내려서 아마 직원들하고 아마 상당히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뒤에 후일담 정도는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은 뭐 그 기회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영동대교 남단으로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취재 차량은 한번 경찰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신사역 앞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랬어요. 한 번 놓치면 꼭 놓치게 된다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 차량은 일단 신사역을 통과해서 지금 삼성동 사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영동대교 올림픽대로를 지나서요. 영동대교 남단을 지나서 삼성동 사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제일 빠르긴 합니다. 삼성동 사저로 가는 방향. 이제 곧 뭐 1, 2분 내로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삼성동 사저의 상황을 이제 좀 그 영상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박 전 대통령이 차량이 들어오는 상황을 저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간 뒤에 잠은 같이 자지 않더라도 밤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스타일 보면 참모들이 많이 들어가서 오늘 대통령 외로우시니까 뭐 좀 이야기도 하고 과거 이야기도 하고 기분도 좀 풀어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만 같이 가는 분이 경호팀 말고 근데 측근이나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같이 가고 있는 건지 또 같이 갔더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누가 한 명이 주도적으로 대표적인 비서 뭐 간사 역할을 해가지고 언론도 좀 이렇게 상대하고 좀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삼성동 사저 앞의 모습만 보면 그런 역할을 할 분이 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한강호 비서실장이나 박근열 지금 경호실장 뭐 이런 분 정도는 아마 같이 동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마 대통령이 이제 집안에 들어갈까지는 이제 아마 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마 차량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뭐 경호실장, 비서실장, 그다음에 일부 수석 비서관들 관저에서 정도는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도 같이 갔을 그렇죠. 뭐 수도 이제 이영선 지금 경호관도 뭐 같이 갔을 거고요. 아마 윤전추 비서관도 지금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아마 가서 이제 좀 챙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부소속 직원들은 미리 가서 아마 지금 사저 부분에 아마 뒷정리 정도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라는 또 여러 가지 또 이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진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뭐 참모들을 집안에 데려서 그런 오랫동안 뭐 이야기를 하고 할 그런 상황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스타일도 또 스타일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좀 보여왔던 걸로는 저 사저 안으로는 거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비서 3인방 외에는 거의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이벤트로 오픈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삼성동 사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당시 그 기자들을 몇 번으로 나누어가지고 이거 저 집에서 집들이 겸으로 해서 디너전 집들이였지만 기자들에게 식사를 한번 낸 적도 있고 뭐 그 정도 말고는 뭐 공개된 적이 거의 없죠. 당시 뭐 갔다 온 기자들 따르면 집이 너무 소박해서 뭐 장식품도 없고 그냥 옛날 집 같은 그냥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집안에 있을 때 가구도 보면 상당히 옛날 가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쓰던 모습들로서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때 가서도 보면 뭐 거의 이제 집 자체가 뭐
어떤 장식도 없는 이제 그런 집이었다는 이제 평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요, 또 하나는 메시지라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행동이나 그 분위기로도 나타나는데 지금 오늘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호 차량과 함께 들어가서 아무런 메시지 없이 그냥 혼자 조용히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서 뭐 형식적으로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만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안 했을 안 하고, 때는 예, 안 하고 또 예. 측근에 지금 박대출 뭐 김진태 의원들이 와 있지만 저분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도착한 대통령이 도착했네요. 지금 도착했네요.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삼성동 사저 앞에요. 그 앞에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양옆에 앞뒤로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모여서요.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구호를 외치고 환호하는 모습인데 지금 집 앞으로 한 대가 그냥 지나갔고요. 뒤에 계속해서 차량이 들어올 곳으로. 선두 차량만 일단 지나갔습니다. 예, 선두 차량은 박 전 대통령이 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이 이제 걸어서 오시는 것 같은데 경호원들이 보면 공원에 온 거 보니까 경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태극기 지지자들이 지금 태극기를 좀 흔드는 모습입니다. 그 앞에는 경찰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는 차량 예, 같습니다. 이 차량을 지금 차량을 그 경원들이 에워서고 있는 거예요. 차량이 대통령 탑승 차량으로 지금 지지자 1000여 명, 그리고 경찰 병력이 2000여 명이 지금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모습, 결국 과연 들어가기 전까지 국민들께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과연 정말로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안타깝고 예. 답답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을요, 청와대 경호실 소속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차량을 에워싸면서 경호를 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옆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연호를 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저기서 내려서 지지자들을 만날 기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저게 서울 것 같지는 않아요. 명예로운 퇴진장이고 또 하나는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조용히 차가 그냥 사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본인이 마음이 좀 변하면 차를 세우고 잠시 내릴 수도 있겠으나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했던 태도를 보면 아마 내리실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예. 말씀드린 것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 방송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을지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상황은. 좌회전을 해서 사저 앞에 대문 쪽으로 지금 방향을 이제 저거는 되게 차량이 천천히 운행하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손을 들고 있고 네. 가벼운 미소를 띠면서 예. 이 지지자들에게 이런 미소를 띠면서 화답하는 표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침통한 그런 얼굴 표정이 아니고 지지자들에게 내리셨네요. 웃는,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그 앞에 서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무언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기자들이 있는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내려서 정확히는 안 보입니다. 지금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에 내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이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 뭐 예. 박대출 의원이나 민경욱 의원이나 조원진 의원이 이제 예. 나갔었습니다. 아마 그 의원들하고 이제 박사모와 관계자들 이런 예. 분들하고 아마 지금 만나서 앞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지금 삼성동 사저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김진태, 조원진, 민경욱 의원 등이 박대출 사저 앞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분들 대해서 같은데. 그 현역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창문을 통해서는 저 앞에 나와 있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웃는 모습을 좀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일일이 약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는 지금 허원재 정무수석이 예. 뒤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일단 지금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요.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하겠죠. 그동안에 지금 탄핵 정국을 지나오면서 일일이 다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줘야 될 텐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채 마지막 집 앞에 지지자들과만 만나서 화답하고 이야기하고 미소 짓는 모습 결국은 또 다른 편가르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전 대통령의 표정이 굉장히 좀 밝아 보였고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 저희가 포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 교열에 있는 친박계 있고 조원진 의원이 지금 조원진 의원 모습도 보이고 일일이 악수를 하고 표정이 웃는 모습이네요. 웃으면서 지지자들을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인가요? 네, 윤상현 의원과도 악수를 하고 저희가 조원진 의원과 지금 방금 인사를 굉장히 밝은 표정이고 다시 좀 걸어 나오네요. 지지자들 쪽 향해서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특이한 점은 언론을 전혀 근접 취재가 막힌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사들도 지금 대통령의 정확한 모습을 촬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차량에 내려서 바로 사저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봤는데 그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로요. 얼굴 모습도 그렇고 웃는 모습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지지자에 대한 뭐 도리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지지자들과도 인사를 나누고요. 그 사저 안으로 이제 서서히 발길을 옮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극기하고 지금 현수막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밝은 모습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내려서 친박계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요. 지금 지지자들과도 인사말을 건네는 상황입니다. 표정은 상당히 좀 밝은 모습이고 아직까지도 사저 앞에서요. 지금 지지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 특보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뉴스 8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